아까 그 네 분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칭찬을 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야, 이 가는 마당까지도 이렇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도와주는 분을 내가 뒀구나. 역시 지식경제부 직원들은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 하는 걸 들으면서 역대 어느 국무위원이 한 단계 더 높여서 총리까지도 넣더라도 이렇게, 이게 무슨 노래지? 끝에 이 노래가? 우정의 노래입니다. 예? 우정의 노래. 우정의 노래 같은 걸 이렇게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서 퇴임식을 한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겠느냐. 이거 참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장관 노릇은 잘한 것 같아요. 매우 기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그 얼마 전에 메일에도 썼지만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 보고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연속극을 보다 보면 조금만 좀 지난 장면 나오면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이임식이라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어떤 그 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느낌이 많이 나서, 아, 이거 오늘 좀 찐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듣고 또 합창단의 우리 우정의 노래를 듣고 나니까 그건 뭐 아주 너무나 기분이 유쾌해졌습니다. 저는 1980년에 상공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250명을 뽑는데 제가 한 200몇 등으로 시험이 됐어요. 200등이 좀 넘게. 근데 그때 상공부를 4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상공부가 당시 선호도가 재무부에 이어서 2등이었어요. 재무부도 9명을 뽑는데 상공부는 4명을 뽑았어요. 그때 이상하게. 그러니 한 20등 정도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적순으로 뽑는 데는데. 그래서 어차피 갈 데가 없을 바에야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써나 보자. 써라도 보자 하고는 상공부를 썼는데 제가 그 4명 속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자마자 분명히 누구한테 백 쓴 거 아니냐고. 그래야 어느 날부터 백을 쓴 사람이 아니냐는 정말 그 색안경을 몇 사람을 더 입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도 경쟁률이 치열하고 4명밖에 안 뽑으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250등 중에 1등하고 3등하고 그 다음이 제가 써서 제가 3등으로 왔더라고요. 그 나머지 한 명은 저보다도 성적이 나쁜 사람이 하나 왔어. 물론 요즘은 이제 뭐 1등부터 쭉 나가서 칸을 채우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만 그때만 해도 옛날 대학 입시처럼 말하자면 자기 지원하는데 1, 2, 3지망으로 썼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공부에 온 것은 나의 운명이다. 이건 운명적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언뜻 그 생각이 자꾸만 나와요. 아, 나는 이게 운명적인 만남에 부처에서 일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나면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게 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비교적 우리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애썼고, 또 업무도 조금이라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은 좀 했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이 된 순간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운명적 만남을 마무리 잘 하라고 나를 장관으로 누군가 시킨 모양이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빈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지식경제부보다는 앞으로의 지식경제부를 위해서 좋은 일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효과가 많은 건 아니나 적어도 생각은 항상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지낸 시간이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 관두면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묻겠지만 누군가가, 저는
여러분들과 보냈던 한순간 한순간이 다 보람됐기 때문에 또 모든 게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뭐가 하나 보람이 있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지냈던 모든 게 보람 그 자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움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장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장관이 될 무렵중에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식경제부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부처인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평생 해온 모든 일이 딱히 그렇게 크게 신뢰를 받지 않는구나.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라는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런 참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은 거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100% 신뢰를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아쉬운 거죠. 또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형님이고 뭐 아저씨고 오빠고 이렇게 여기면서 제가 평생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장관이 퇴임이 좀 늦어지면서 여유가 있길래 동해 자유무역 지역을 방문해보고 또 동부 보안광산 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안광산 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장관님 있잖아요. 우리 부 직원 중에 광산보안사무소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하면서 진념 장관 이래 22년 만에 장관 방문이랍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속속들이 구석구석에 그래도 마음을 쓰려고 했지만 부족했구나 라는 걸 마구 느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느낀 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또 상당 부분은 장관이 있었을 때 좀 나한테 좀 잘해주시지라고 아쉬움을 갖는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윤상직 장관이 제 후임 장관이 된 것 자체가 이런 아쉬움의 거의 100%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평생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한 후자의 그 아쉬움 그거는 제가 못한 거를 윤상직 장관이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석구석까지 동료로서 후배로서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됐고요. 윤상직 장관이 장관으로 온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영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잘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장관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정책적인 우리가 신뢰받지 못한 부분도 윤상직 장관도 평생을 이 부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치열한 그 노력도 하고 배운 것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메꿔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누가 온 것보다도 더 홀가분하게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무리를 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장관이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볼 사람으로서 하나만 부탁을 좀 하고 갈까 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할까 합니다. 제가 장관을 하면서도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는 말을 아마 간부들은 가끔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자주 제가 읊조렸습니다.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지식경제부를 위해서라기보다 조국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그러다 보면 지식경제부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려고 했어요. 제 스스로도. 그것이 뭐 많은 효과를 거둔 건 아니나 적어도 자세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위해서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꼭 그런 자세로 일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커지고
더 융성해지고 더 발전하는 것이지 산업통상자원부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면 거기까지가 한계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꼭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통상입니다. 통상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래서 통상을 너무 잘해주길 바라는데 다만 통상에 대한 그 잘했냐 못했냐의 근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거는 신임 장관하고 여러분이 잘 하시고 다만 한 가지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학이 다는 아니지만 어학을 하나의 바로미터로 여러분들이 삼아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4년 내년 12월 말일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의 어학 실력은 외교부보다 더 좋다, 더 못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듣겠다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통상하는 그 기술, 통상에 관한 모든 것이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하나 유념해 주시고 제가 나가서도 수시로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제가 묻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어학 실력은 외교부보다 좋을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인이 어려울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가 발전하고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할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전 빈말이 아닙니다. 이퀄 중소기업부라고 해도 결국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평생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돼서 오니까 여전히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은 우리 부에 대한 아쉬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던 중소기업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내가 어려운데 그러면 중소기업 총장도 있지만 중소기업청과 함께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생각나야만이 여러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적인 약속의 하나로 만약에 4년 내지 5년 뒤에 중소기업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구호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맞습니다.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일제히 이구동성으로 약속을 하자 이거야. 말을 하자 이거야 그때. 그럴 정도로 앞으로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장관을 그만두면서 이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머리 나쁜 사람이 가끔 있으니까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 철학을 여러분 뭔 뜻인지 알 거고 그 철학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론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통상과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분들의 자세를 반드시 굳게 다지고 특히 그를 위해서는 이 앞줄에 서 있는 간부들이 정말로 제 이 말은 충정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절대로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적어도 간부들에게는 제가 반년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소기업 청장 제가 지식경제부를 떠났던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청장이 돼서 떠날 때 처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수습도 상공부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막연하게 중소기업 청장으로 떠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돌아올 방법은 있으니까 뭐 하면서 홀가분하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관을 끝내고 가면은 그건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영원히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경제부의 우리 식구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지만 이 식구들하고는 영원히 함께 간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밖에서 함께 가고 지켜볼 것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의 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휴일 아침이며 날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할까 사막에 앉은 바람 한점에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널 만난 세상 너는 소원 없어 아래는 죄가 될 테니까. 장관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디 계시든 지식경제부 잊지 마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사랑합니다.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